재료나 이런 건 다 저희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다이소에 다 팝니다. 심지어 다이소에서.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송성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에서 오늘 주제인 말랑말랑한 로봇, 이제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데 소프트 로봇을 이제 주로 연구 주제로 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봇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로봇 하면 맨 처음 뭐가 떠오르시나요? 로봇 하면은 진짜 그냥 로봇.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눈, 코, 입, 따다따다따다따다. 트랜스포머 요즘 이제 트랜스포머 그런 그렇게, 느낌. 개봉하잖아요. 네. 트랜스포머. 저런 장면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해 보이죠, 실제로. 네, 그쵸. 사람들이 있으면. 트랜스포머가 이제 차에 부딪히면은 차가 이제 박살이 나고 난리가 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고 또 로봇하고 싸울 때 로봇하고 로봇이 부딪히면은 로봇이 이제 망가지고 그렇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네,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 사이에 사람이 만약에 같이 껴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또 저런 로봇들하고 또 달라요. 이제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이제 제가 SBS에 나왔던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봇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장면을 담은 뭐 이런 거예요. 예. 오, 신기하다. 그쵸, 그쵸. 네, 저긴 보시면- 로봇 머신. 자, 이게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많이들 쓰시니까 아시겠죠? 네, 저도 있어요. 집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로봇 중 하나가 로봇 청소기고 그다음은 이제 AI 스피커라고 해서 보통 날씨 물어볼 때 많이 쓰는데 네. 네. 근데 이것도 뭐 일종의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개예요. 저거 봤어요, 로봇이죠. 저. 네. 그리고 이제 입는 로봇,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입으면 이제 힘이 세지고 여기 계신 할머니는 이제 앉기 쉬운 와. 로봇으로 이거 하면은 딱 바로 앉을 수 있는 뭐 이런 로봇이 바로 앉아지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하고 근데 이거 저- 하면은 힘도 세지고 와. 뭐 이런 로봇이 있고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뭐 뉴스에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네. 라스트 마일 로봇이라고 물건을 저희 집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해주는 이런 로봇들도 있고요. 아직 뭐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만 애교 부리는 그렇죠.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반려 로봇 이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계시면 이제 외로우시니까 저런 로봇들이 나와서 이제 애교도 부리고 뭐 귀여운 짓도 하고 하면 좋죠. 네.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요. 저 그 강아지 같이 생긴 로봇도 봤거든요. 이렇게 네네. 발로 차도 다시 일어나고, 네, 맞아요. 발로 차도 다시 네, 일어나고.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저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들어주거나 뭔가. 저 물건을 들어주는 용도 지금은 정찰용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정찰용. 아. 이제 뭐 이게 실제로 물건을 지고 나르는 정도까지는 아직 뭐 많이 쓰이고 있진 않고 이제 아무래도 험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혹은 네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다니기 힘든 지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족으로 움직이면 이제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온 로봇들은 이런 로봇들일 텐데 저희가 보통 유튜브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보면은 뭐 공중제비하는 로봇도 있고 뭐 맞아요, 맞아요. 뭐 춤추는 로봇도 있고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로봇들이 저희 주변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네. 보면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워낙 유명한 영상이라 그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업을 수행하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보면 로봇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네. 미리 정해진 환경이랑 세팅에서는 로봇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데 이게 로봇이 예상했던 혹은 세팅된 환경이랑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제어가 안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문 열다 넘어지고 네, 계단 그래서 오르다 넘어지고. 물론 이거 안 된 것들만 많이 이제 모아놓고 저도 뭐 로봇 하는 입장에서 안 되는 장면들이 많긴 합니다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뭔가 로봇이 이런 형식이면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아예 다른 형태.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이제 빅히어로에 나오는 이제 베이맥스라는 로봇인데 영화 네. 보신 네.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작권 때문에 영상 못 가지고 왔는데 지금 캡처 화면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끌고 가잖아요. 사실 속도가 좀 느려요. 여기 나오는 로봇이. 네.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고 지금 로봇이 이제 문을 열려고 이제 발로 차는데 문이 안 열리고 오히려 로봇이 뒤로 밀립니다. 힘이 약해요. 대신에 이제 로봇이 이제 저런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지더라도 로봇이 전혀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사람 아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 옆에 있었으면 뭐 거의 그냥- 뼈도 안 남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오히려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옆에 깔리지 않게. 왜냐면 말랑말랑하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 컨셉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 이게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영화입니다. 빅히어로라는 영화가. 카네기 그렇군요. 멜론 역에서 이제 검수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소프트 로봇의 철학이 굉장히 잘 녹아 있는 그런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로봇이 그러면 영화 말고 현재 지금 개발되는 로봇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건 우와. 뭐 같으신가요? 이거는 약간 문어다리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것도 개발된 지 꽤 됐습니다. 피사 대학에서 개발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어 다리 아. 로봇인데 지금 저희가 봐왔던 로봇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뭐 너무 진짜, 달라요. 굉장히 유연한 동작을 만들어. 그러네요. 내고 저건 있습니다. 어떤 예. 용도로 그러니까 용도라기보다 이런 로봇이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개념을 제시해주는 역할로 이제 많이 이제 유명해진 거고요. 자, 이거는 우와. 보면 우와. 엄청 유연하죠. 이건 이제 하버드에서 만든 이걸 뭐 불가사리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뭐 어디에 쓰냐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뭐 좁은 틈이나 이런 것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바꾸고 뭐 갖가지 걸 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드라곤 초기 형태냐고. 드라곤 초기 형태. 좀 특이하죠. 이건 이제 MIT에서 개발. 이것도 꽤 됐습니다. 나온 지 보면 우와. 우와. 빅히어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을 가해도 이게 망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말랑말랑한 재료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제 물론 고무망치 지렁이처럼- 아닙니까? 고무망치? 물론 더 세게 때리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저렇게 굉장히 잘 버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서울대 조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건데 소금쟁이 로봇입니다. 굉장히 작은데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와. 이게 우와. 소금쟁이 원리처럼 이제 물에 떠 있는 이런 원리 같은 것들 접목을 시켜서 또 꽤 높이 뛰네요. 예, 지금 이게 소금쟁이 높이 뛰는 이 비율을 어쨌든 모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죠. 이런 로봇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로봇을 만들 때 보면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게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 로봇이 지금 최근에 지금 연구가 시작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런 측면이 더 크고 네. 반면에 뭐 하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개발된 지도 좀 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면 소프트 로봇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단계인 네.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정확한 장애물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한 제어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 나갔다면 생물체는 이런 걸 넘어갈 때 사실 걔가 계단 걸어갈 때 뭐 계단이 5cm니까 다리를 5cm만큼 들어 올려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갈까요? 가지는 않죠. 않잖아요. 그냥 네. 걸어가다 보면 뭐 계단도 넘고 돌도 넘고 저희 이런 뭐 식이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 아, 네. 이거는 어. 그런 느낌은 있어. 계단이 좀 높은데 한 계단이 약간 높은 계단들 있잖아. 이 계단은 왜 이렇게 높지 하고 올라가는 건 있어도 이게 막 50cm니까 발을 이만큼 든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겠다.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로봇이 제일 오른쪽과 같다면은 소프트 로봇은 왼쪽과 같은 전략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체가 그냥 대충 움직여도 이런 장애물이나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로봇도 뭔가 유연체 요소를 넣으면 이런 장애물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왼쪽의 영상을 보면 이제 카이스트 휴보 이거 워낙 유명한 맞죠? 로봇이니까. 네네. 근데 보시면 정확한 어쨌든 이게 다이나믹스랑 이런 제어적 계산들을 통해서 움직인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예전에 오른쪽에. 만들었던 렉스라는 로봇입니다. 그 다리가 그냥 반달 모양 유연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도 별게 아니고 그냥 뺑글뺑글 돌기만 합니다. 유연체가. 근데 이 로봇이 이런 뭐 돌무더기를 올라갈 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 속에서도 가고 물도 헤엄치고 수륙 양용 다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다리를 회전만 시키는데도 다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난 현장이나 이런 보통 로봇들이 접근하기 힘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영상을 찍은 것 같고요. 아래 보이는 거는 이게 뭐 전혀 제어 장치 없이 걷는 동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이게 물론 뭐 딱 정해진 환경에서만 걷는 모습을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구조적인 디자인만 잘 해도
복잡한 이런 제 없이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되는 거죠. 일단 관성적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걷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걷는 거 그 영상은 좀 제한적인 영상이긴 하고 좀 약간 과장된 영상이긴 한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구조를 잘 설계하면 저희가 똑똑한 뇌가 구조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뭐 자이로나 저희 뭐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균형을 잘 잡는 뭔가 구조체가 있으면 저희 밤고리관의 전정기관 같은 것이 이제 제어기관이 로봇 안에서 도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이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소프트 로봇의 뭔가 좀 철학이라든지 좀 새로운 로봇에 대한 철학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소프트 로봇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 내용 중심으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로봇 손 네. 집게형 그리퍼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리퍼가 뭐냐면 로봇 끝에 달려 있는 그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잡는 거. 이 그리퍼가 달려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LG 클로이 셰프봇인데 저희- 지금 빕스에 나와서 이제 국수 끓이는 네. 로봇으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국수 굉장히 잘 끓이긴 하는데 잘 보시면 요 로봇 끝에 달려 있는 툴이라고 하는데 툴을 계속 바꿔서 끼는 걸 보실 그렇네요.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런 도구들은 저렇게 바꿔 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 도구가 아니고 다른 도구를 써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사실 저렇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정해진 국수 끓이는 작업은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수를 끓이다가 뭐 볶음밥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혹은 뭐 비빔국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치킨 로봇이고 이것도 뭐 유명하고 치킨은 굉장히 잘 튀기는데 지금 이 끝에 있는 그리퍼가 하는 일들을 보시면 저 정해진 물건만 정확히 잡아서 옮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갈고리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네. 이 갈고리 물체의 갈고리에 끼는 형상이 아니고 만약에 저 갈고리보다 더 두꺼운 걸 잡아야 된다거나 혹은 더 큰 걸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잡는 게 어렵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왜냐면 이 로봇이 여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역할은 저 망을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 그리퍼가 적용이 됐지만 만약에 망이 아니고 다른 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리퍼의 지금 일들입니다. 보시면 즉 하나의 그리퍼로는 다양한 물건들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로 삼은 거는 이렇게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 예를 들어 종이컵이라든지 네. 그 전구라든지 유리잔 이런 것들은 사실 깨지거나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보통 그리퍼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 그 커피포트 이제 생닭인데 이게 물건의 모양이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상 물체마다 또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리퍼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확장성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모든 물건들을 하나의 그리퍼로 잡아야지만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것도 잡고 이것도 하면서 뭐 국수도 끓이고 치킨도 튀기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퍼로 이걸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린 장면들을 보면은 그리퍼를 바꾸든지 아니면 한 가지 작업을 하는 한 가지 그리퍼를 이용해서 단순 작업만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포도도 짚고 싶고 삼계탕도 끓이고 싶고 포도 주스도 만들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어떤 종류의 한 가지 이렇게 잡는 그리퍼만 있으면은 한 가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갈아 끼고. 사람 손처럼 만들면 그렇죠. 되겠다. 사람 손은 뭐 이게 깨지면은 살살 들면은 되고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들고 포도는 뭐 이렇게 받쳐서 든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손을 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지금 네네. 박사님의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퍼, 아까 그 손과 같은 역할을 해서 물체에 닿는 부분, 예를 들어 네. 물병을 잡으면 요 손이 닿는 부분, 네. 이 부분이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사람 예. 손도 말랑말랑 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두부처럼 말랑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두부처럼 푹신한 거죠. 이게 잡으면 두부는 아. 이게 뭔가 움푹 들어가면서 잡히는 것처럼. 예.
그 정도로 말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포도를 잡을 때 이 포도 표면 모양대로 그냥 똑같이 찌그러져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포도 알도 안 망가지고 어쨌든 포도처럼 극단적으로 이제 망가지기 쉬운 물건 또 안 망가지고 대부분의 물건 또 잘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끝이 두부처럼 생겨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잡는 힘 자체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만약에 두부를 이거 그쵸. 잡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치면 두부가 뭐 으깨질 으깨지지 것 같아. 이게 뭐 제대로 잡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병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물병 위치가 다 틀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 게 그럼 처음에는 두부처럼 푹신한데 물체를 잡고 난 다음에 단단하게 변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물병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물병 모양도 이렇게 아까 찌그러질 텐데 이 상태로 단단하게 굳어지면 물체 그 힘을 줘도 물병이 안 흔들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건 잡기 전에 그래서 두부 갖고 네. 물건 잡은 다음엔 이거 좀 과정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딱딱하게 바뀌면 아, 약간 금속같이.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건을 잡던 간에 이 물건 모양대로 변형이 되고 이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제대로 무슨 다 말인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까 저것처럼 포도가 끼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모양대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보면 처음엔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하죠. 약간 메모리 폼 베개인데? 네, 메모리 폼 베개 두부랑 강성 똑같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공을 잡아주게 되면 아까 눌렀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 그렇죠. 그럼 이제 오, 딱딱해졌어. 신기하다. 딱딱하게 바뀌고 이걸 다시 상압 상태로 풀어주면은 원래의 말랑한 형태대로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갑자기 딱딱해지는 거죠? 진공을 잡아주는 건데 원리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군요. 네. 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네. 재료나 이런 건 다 저희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다이소에 다 팝니다. 심지어 다이소에서. 네, 다이소에서 다 파는 재료들이에요. 네. 심지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오늘 안될까학 보시고 내일 다이소에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변한 다음에 단단하게 바뀌면 변한 모양 그대로 유지할 수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얼마나 푹신한지 이제 저기 딸기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딸기를 잡으면 딸기가 하나도 안 으깨져요. 왜냐면 두부처럼 말랑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딱딱하게 만들면 이 딸기 모양대로 그대로 변형돼서 형태가 유지가 돼 있죠. 저 딸기가 딱딱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거 그냥 딸기요, 딸기. 저 나중에 진짜로?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딸기를 아주 잘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잡았을 때 딸기가 안 으깨졌는데 딸기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딸기, 버섯, 뭐 바나나, 포도 이런 거 다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그리퍼를 크게 두 종류로 이제 집게형 그리퍼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하자면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왼쪽 것처럼 잡는 부분이 평평한 부분, 그쵸, 평평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이제 프릭션 그립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마찰로 잡아서 저희가 손을 강하게 오므리면은 물체를 잘 잡는 것처럼 이 오므리는 힘으로 네. 잡는 겁니다. 근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다양하게 잡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므리는 힘으로 잡다 보니까 마찰로 잡다 보니까 이 물체 무게를 미리 알지를 못하면 얼마나 세게 오므려야 되는지를 알 알기가 수가 어려워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게 오므렸다가 이게 물건이 부서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충분한 힘으로 못 잡은 물건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파손되거나 이제 저희가 미리 형상 정보를 알기 어려운 이런 물체들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이제 쓰지만 네.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얘는 이제 인컴퍼슨 그립인데 보면은 물체 모양하고 팁 모양이 똑같아요. 네. 보면은 동그란 물체면은 이 동그란 물체 모양하고 똑같이 지금 그 물체 잡는 부분 이 팁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네. 우리 메모리 폼처럼 그대로 맞습니다. 예. 눕는 모양 그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 그리퍼가. 아니요,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딱딱하게 강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 예, 그대로. 그냥 이 물통 모양대로. 잡는 전용 그리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물통을 잡으면 이 물통 모양대로 똑같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네. 얘는 그래서 이 물통은 잡는데 예를 들어 이걸 잡다가 뭐 이런 거 못 잡는 거죠. 물체 모양이 바뀌면. 네네네. 대신에 이 물건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안정적으로 이 물체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약간 잡은 특화되어 상태로. 있는 그렇네요. 거죠.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범용성이 사라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프릭션 그립 왼쪽하고 오른쪽 인컴퍼션 그립의 장점만을 좀 섞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프릭션 그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세게 잡아야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인컴패싱 그립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물체만 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